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 안동 일대 대형 물류센터 건립 허가가 나면서 교통체증과 통학로 위험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일손이 부족한 양식업계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신호 위반이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전문 기업들을 중국 화상과 공공기관에게 알리는 행사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김해 도심 속의 낙후 지역인 안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최근 이 주변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건립 공사가 한창인 김해시 안동 일대. 도로를 가운데 두고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연면적 12만여 제곱미터, 높이 78.5m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 면적으로는 축구장 16개, 높이로는 아파트 28층에 달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안동공단 이전과 개발해주겠다는 공약을 믿었고 신도시처럼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코앞에 대형 물류센터 허가라니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화물차들의 운행이 잦으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도 우려되고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통학로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통학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 대형 물류센터가 생기면 더 위험해지겠지요. 최근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건축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게 김해시 설명입니다. 다만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횡단보도와 안전 펜스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나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학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을 주민들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로 꾸려진 김해 안동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허가 취소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양식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양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양식장의 수온과 사료 공급 상태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같은 시각 양식장에선 수질 환경 측정기가 자동으로 투하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전송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료도 공급합니다. 수중 카메라가 보낸 정보로 물고기 크기와 개체 수도 집계합니다.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 지능화한 양식 시스템, 바로 스마트 양식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스마트 어류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내년에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모두 전국 최초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양식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기촌하는 어업인들이 이와 같은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을 함으로써 양식업 환경이 바뀌고 소득 경제도 이바지가 될 거며. 스마트 양식 기술은 어업 선진국보다 20년 이상 늦은 2015년에 개발됐지만 우리나라는 개발 2단계인 데이터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을 넘어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3단계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양식 기자재의 자동화를 완료한 2단계는 마쳤고 어체를 자동 측정하고 사료 공급량을 지능화하는. 그러나 스마트 양식 기술 고도화의 전제인 생산에서 소비,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빅데이터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관련 기자재 업체의 육성도 과제로 남긴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양식 산업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영상권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0도, 모레 토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이 3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흐리면서 오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도, 창원은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9도, 양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산청은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사이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사람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벌써 3명의 초등학생이 희생됐는데요. 계속되는 위험운전에 유가족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화물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화물차의 뒷바퀴에 깔린 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7일엔 인천에서, 지난달 25일엔 충남 당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들이 숨졌습니다. 모두 화물차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하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해서 보행자 보호를 위반한 거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면 멈춰야 되는데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만 7천여 건이 넘고 3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회전하실 때 일시정지하시고 좌우 딱 살피시고. 사고 다발 지역인 교차로. 화물차들은 우회전을 하다가도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등 비교적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를 조금 벗어나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는 화물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운전자분 신호 위반 스피드 밟아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 단속만으론 부족하다며 이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2년간 한 20건의 판례가 있었는데 2건을 빼고 제외하고는 다 집행유예로 끝이 나더라고요.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의 약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전문 기업들을 해외에 알리는 행사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3대 상인단체 가운데 하나인 화상과 중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온라인 행사인데요. 성과도 나왔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에 있는 한 수소 전문 기업. 정부 선정 세계 인류 상품인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뿐 아니라 가정 건물용 연료 전지, 수소 충전소 등 관련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과 압축 저장, 그다음에 수소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 화두인 가운데 이처럼 창원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수소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자리가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특히 세계 3대 상인단체 가운데 하나인 화교상인, 즉 화상 기업들과 중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입니다. 그네들은 네트워크, 자본, 시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의 수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선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국내 업체들이 차례로 기술력 등을 소개하면
7개국 중화총상회와 세계 화상기업 35곳 등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방식. 덕분에 호주 에너지 투자 전문 화상기업과 국내 기업이 호주 사업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We are honored to cooperate with outstanding Korea companies such as Berham Fuel in all aspects and share resources to contribute to our beautiful planet. 창원시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화상들과 국내 수소기업들의 국제 교류가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첫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전 11시 그랜드 머큐어 엠버서더 창원 호텔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자원봉사자대회 기념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주 포레나 어린이집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연수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창녕 경화회관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거창지원지청 이전 신축 관련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 말까지 창원 부산 간 복선 전철에 전동열차를 개통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기본 설계 및 차량 구입을 하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해 늦어도 2025년 초에는 4량의 전동열차가 20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주교대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발견한 중생대 백악기 소형 익룡 발자국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백악기 연구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익룡 발자국 화석 중 첫 번째 연구 결과로 화석은 가냘프고 아름다운 익룡 발자국이란 뜻의 테라이크누스 그라실리스로 명명됐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석사와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출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교수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과제를 진행하거나 논문을 함께 쓰면서 1년 이상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학에서는 지난 2월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 의혹을 받은 다른 교수를 해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들이 사화공원 개발 사업이 창원판 대장동이라며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2차례 변경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고 공원 조성비를 삭감해 민간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의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수익률 7%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창원시로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명시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해 남은 수익금으로 공원 토지 보상과 공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기사들로 꾸려진 전국배달업연합회가 어제 김해시 삼계동 신명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김해 지역 배달기사들과 신명초등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과 휴대폰 사용 금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김해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1차 김해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해시는 연간 1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교육 기반 조성과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3개 영역에서 52개 세부 사업을 마련해 내년부터 4년 동안 6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폐류독소 검사 시설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가 어제 통영시 봉평동에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폐류독소 분석실과 중금속 분석실을 갖췄고 방사능 분석 장비를 확충해
중금속과 항생물질, 방사능 등 60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경상남도가 고성군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건립합니다. 이 시설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날마다 가축분뇨 15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연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회가 우포늪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 의원은 우포늪이 본래 모습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과 우포늪의 수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습지조사 용역 계획을 수립해 전액 국비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도내 모든 공립사립유치원 669곳에 급식 식품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 23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원화 약 4만 6천 명에게 중식식품비를 1인당 2,300원씩 지원하며 급식 운영비는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1인당 250에서 300원씩 지원합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경남 지역에 접수된 신고는 하루 평균 5.3건으로 법 시행 전 0.5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남경찰은 6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으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유치장에 가두는 등 잠정 조치도 34건 집행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일부는 자신이 담당한 사업의 시공업자에게 보험 설계사인 아내를 소개해주고 보험을 가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광역시도 중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정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했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고용노동부는 평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174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0.2%, 4천 명 줄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기, 통신, 운수, 금융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각각 13.9%와 7.7%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5.7% 증가했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겨울을 맞아서 모레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윈터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로봇랜드는 이 기간 동안 8개 로봇 콘텐츠관을 체험해서 도장을 받으면 상품을 주고 6m 높이의 대형 트리와 이글루 전시,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